최근 들어 남북의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빙이라도 하는 듯 요즘 들어 전쟁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장 수위가 올라간 것에는 생각 외로 북한이 보내온 오물풍선의 영향이 큰 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바람을 타고 바닥에 떨어지는 오물풍선이 많아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오물풍선을 보낼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더니 결국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중에서 터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기 위해서 풍선 안에 수소가스를 넣었는데요. 해당 풍선의 기폭 장치가 터지는 과정에서 불꽃과 수소가 닿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이 받게 되었는데요. 공장, 가정 상관없이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탈북민 단체도 맞서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치 전쟁의 전초 과정을 보는 듯 남과 북으로 풍선들이 대량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나기라도 한 듯이 북한은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경의선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서 심상치 않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도로가 폭파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한국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통일이 될 것을 고려하며 만든 도로이기도 했는데요.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었던 도로가 사라지는 상황을 통해 한국과의 모든 교류를 끊겠다고 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추측이 맞다고 증빙이라도 하는 것처럼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나설 때마다 한국과 북한을 두 국가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한국을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각자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김정은의 심경 변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세뇌 교육의 혼란을 느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부를 때 괴뢰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은 그다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학생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사상투쟁 무대에 세웠는데요. 심지어 이런 호칭 문제 하나로 사상투쟁 무대에 학생들을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였죠. 이렇게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김정은은 강력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중요한 고위 간부라고 하더라도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정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행동 자체가 현재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포정치 및 한국과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북한의 내부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내부에서는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견고한 충성도를 보인 예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며 그의 딸인 김주애 역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도 반발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은 현재 북한이 결속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저 공포 정치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더니 진정한 공포는 전쟁이라고 결론이 나온 모양인데요. 뜬금없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러시아보다 중국이랑 친했던 과거가 있기에 더더욱 지금의 상황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친해지는 것을 견제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이라면 북한군이 파견되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있을 수 없었겠지만 중국과 멀어진 북한에게 남은 동아줄은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어떻게든 러시아의 눈에 들어가고 싶어서 혈안인 모양입니다. 현재 혈맹이라던 중국과 북한이 지금처럼 서로 모른 척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의 물품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던 중국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북한 외교관의 자택을 수색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현금까지 압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과한 밀수 행위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중국이 현재 빚이 많은 것도 해당 행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돈이라 몰수에 합당한 이유가 되며 해당 재산은 중국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이 필요한 중국에서는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북한은 외교 갈등의 문제로 번질까 두려워하며 현지법 준수를 긴급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에게 크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행동이기에 갑자기 수색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중국 내 파견되었던 노동자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자 재파견을 원했지만 중국은 유엔 제재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귀국을 요구했죠. 외화벌이에 많이 기대고 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처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우대해주지 않겠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줄 뿐이었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에 붙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의 원조를 많이 해줬던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맞잡는 계기로 발전하게 되었죠. 북한은 러시아와 공통점이 많았는데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라는 것이 특히나 우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적 국가로 찍힌 두 나라가 의지할 곳은 서로밖에 없었던 것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서방의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들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크라이나전에서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니 아무리 푸틴이라도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도 시간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때 북한이 러시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던 것인데요. 물론 북한도 이를 무료로 공급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무기 개발 능력은 뛰어나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북한이 탄약과 무기까지 건네주며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에게 해당 개발 능력을 전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정찰 기술에 상당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우주 개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북한이 위성 정찰 기술까지 향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북한은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4개 여단, 총 12,000여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1,500명의 북한군을 이미 파병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러시아로 파병 보내진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북한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11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과는 아예 다른 군으로 분류했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군단인데요. 그만큼 북한도 러시아 파병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폭풍군단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는 군단이실 겁니다. 바로 북한 건국절이면 북한군의 위상을 보여준다며 차력쇼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군단인데요. 쇠사슬을 오직 힘으로만 끊기도 하고 목표물을 향해 무기를 던져 맞추는 서커스에서나 볼 법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강인함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군단인데요. 사실 이 군단의 행동을 보면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리지만 북한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군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군단을 진짜 전쟁터로 파병을 보낸 것입니다. 해당 군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정말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파병 소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신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유엔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그간 파병설에 관련하여 언급을 피하던 행동을 멈췄는데요.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이라고 표현하며 언급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병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라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파병이 고작 소문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믿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갔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CNN 방송은 파병 소식의 증거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 서류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북한군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기 전 모자와 군복 등의 사이즈를 기입하는 신청서였는데요. 신청서에는 한국어로 조선식 크기라는 어설픈 한국어와 함께 치수를 작성하는 칸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신청서에 한국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북한군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텐데요. 정확한 증거를 위해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및 정보보안센터가 CNN과 공유한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군복을 받는 모습들 사이로 북한 억양의 한국어가 어렴풋이 들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합동훈련을 했다고 반박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굳이 이 상황에서 합동훈련을 할 일은 없으니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되기 전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군도 하루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다고 할 만큼 치열한 전투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북한군은 격전지에 배치될 예정이라 보여진다고 합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무려 90%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도 이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북한군의 목숨을 바쳐 러시아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얻어오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18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하며 탈영한 북한 병사들이 원래 위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붙잡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었음을 알리는 보도이기도 했는데요. 황당한 것은 탈영한 이유였습니다. 해당 북한군들은 며칠 동안 식량과 지시 없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탈영한 북한군보다 파병 온 북한군을 그저 짐짝 취급하는 러시아가 더 놀랍게 느껴질 따름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북한군을 고기 방패의 역할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우인데요. 생각해본다면 며칠 전 북한을 휩쓸었던 자진 입대 보도가 러시아 파병을 위한 북한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의 전쟁이 코앞에 이른 것처럼 조장하며 입대를 종용한 것이 목숨을 건 외화벌이를 보내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에 자진 입대한 외국 병사들도 다수는 속아 입대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북한도 이런 러시아의 방법을 채택하여 자신의 인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진 입대한 북한 청년들의 월급이 1100배 뛰었다는 것만 알더라도 목숨으로 러시아와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북한 정부가 월급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 현지인들마저 북한 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현지에서도 자진 입대를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소식들은 북한 내부에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보낸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를 위해 보내진 것임을 알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을 주적으로 만들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이유가 북한군의 목숨을 팔아 넘기기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 북한 내부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한국에서는 대북 방송을 통해 해당 내용을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 외에도 18명의 집단 탈영병 소식과 러시아의 군기지에 다수의 북한인이 배치되었다는 영국 취재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상황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러시아와 북한 간 빈번하게 많은 인원과 물자가 오간 것을 포착했다며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인원의 대규모 전투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에 군사분 개선 일대의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심하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은 현재 빠르게 북한 내부에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인 자녀를 둔 부모가 많은 관계로 해당 소식은 더욱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해당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통곡하는 것으로 모자라 기절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진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아들을 사지로 내몬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충격에 빠진 것은 군사분 개선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거리마다 소리를 지르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평양으로 가겠다고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황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치달으며 아비규환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런 서글픈 상황은 일대를 관리하는 군인들의 총성과 함께 공포로 제압되었다고 하는데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격리되었으며 북한 정부는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북한 주민들은 없을 듯한데요. 지금까지 대북 방송에서는 자신들이 몰랐던 북한에 대한 진실만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듯한 내용들이 나왔었기에 북한 주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복병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군이었죠. 그들 또한 탈영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대 내 원인 모를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신들이 언제 차출되어 러시아로 넘어갈지 모르기에 불안감이 북한군을 휘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김정은은 현재 상황에 몸을 사리며 경호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7명이던 경호원이 이제 10명이 넘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의 미래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